위로 조금 올라가거나 밑으로 조금 내려가거나 이럴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니까 위쪽으로 조금 올려볼게. 뭐 b가 양수다라고 가정하고 이 정도로 b를 올려보겠습니다. 물론 내려도 되고요. 괜찮지? 그러면 마치 이렇게 표현하자고. 마치 이놈을 x축처럼 생각해서 사인 함수를 그리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런데 아까 AB 점이 x축과 만나는 곳이었으니까 사인 함수를 그리더라도 x축과 만나게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그려볼게. 위로 한 이 정도 올라가서 사인 함수가 존재해요. 이게 반죽이 온 거거든. 그러면 똑같이 같은 폭으로 위로 올라간 만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그려 놓으면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되겠죠. 아까 2파이를 A로 나눈 거니까 여기가 2파이 나누기 A의 위치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0 이상인 부분을 그렸으니까 0보다 작은 쪽을 그리면 왼쪽 끝 구간, 우리 닫힌 구간 볼 때 왼쪽 끝이 마이너스 A분의 파이면 요거 절반만 가면 되는 거네, 그지? 반주기, 한 주기가 A분의 2파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파이는 그거의 절반만 가면 되겠다. 그래서 B 점선 그어놓은 걸 마치 X축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파이. 그래서 우리는 닫힌 구간 마이너스 A분의 파이에서부터 A분의 2파이까지를 볼 거예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해석을 좀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만약에 우리가 출발하는 위치를 마이너스 A분의 파이라고 보면 지금 그리는 요 그래프가 한 주기라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는 다시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그치?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는 게 요렇게 그려지는 거랑 같더라 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X축과 만나는 곳을 후보들을 이제 찍어 볼 건데 그게 AB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하면은 지금 그림처럼 그려보니까 여기 음수 쪽에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수 쪽에도 좀 보이고요. 여기 중에 두 녀석이 뭐다? A, B가 차지한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표시를 잠깐 해볼게요. 지금 A는 X좌표가 음수고 B는 X좌표가 양수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쪽이 A가 위치하는 거고 파란색 쪽이 B가 위치하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먼저 요노마랑 요노마를 한번 음수 양수 선택한다고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지금 표시한 곳이 왼쪽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오른쪽이 2분의 7파이라고 생각해 볼게. 근데 요놈은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한다 그러면 이만큼이 한 줄인 거지. 그 다음에 다시 출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랑 여기 그래프가 똑같이 흘러가요. 어떤 간격을 두고? 한 주기 간격을 두고. 그치? 얘네들이 한 주기 간격을 두고 또는요 그 옆에다가 표현해 볼게요. 지금 똑같은 색깔로 표현해 볼 건데 여기 있는 녀석과 여기 있는 녀석을 또 비교해 보면 얘네 둘도 간격이 얼마겠니? 한 주기겠지. 그러니까 패턴이 요 간격이 한 주기 1주기라고 할게요. 요 간격이 1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B를 세팅함에 있어서 한 주기 간격을 가지는 음수 하나, 양수 하나를 하나 선택해 볼 수 있겠죠. 괜찮나요? 네. 그래서 위로 돌아가 보면 AB의 위치가 어딘지 몰라서 일단 첫 번째 요런 위치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A점과 B점의 간격이 한 주기가 될 때를 생각해보자. 한 주기가 될 때를 생각해보자. 괜찮죠? 자, 그런데 그러면 A점, B점으로 돌아와서 한번 적어갈게요. A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B점의 X좌표가 2분의 7파이. 그런데 얘네 둘의 간격이 지금 가정하기를 한 주기로 보려고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7파이까지는 간격이 빼면 2분의 8파이니까 4파이죠. 4파이 간격이 누구랑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 주기랑 같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아까 주기 구해놓은 게 A분의 2파이죠.
a분의 2파이랑 같다.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케이스를 보자. 자, 그러면 a 얼마입니까? 오케이, a는 2분의 1. 그럼 첫 번째 a의 범위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2분의 1이면 7분의 4보다 작은 거 맞네요, 그죠? 양수. 오, 맞다. 그러면 이제 b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b는 어떻게 찾아요? 이제 a점이 구체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 또는 b점이 2분의 7 파이, 0이니까 fx에 밀어넣은 함수 값이 0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계산하기가 조금 상대적으로 편한 게 a점이니까 f 함수 x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밀어넣기 하겠습니다. 밀어넣기 하겠습니다. 이게 결과가 0이 돼야 돼. 그러면 fx를 쳐다보면서요, 2배 사인 a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x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밀어넣은 거죠. 더하기 b를 한 거야. 이게 x축과 만나야 되니까 0이다. 그러면 한 번에 계산할게요. 여기가 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입니다. 자, 사인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는 뱉어낼 거고, 사인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뱉어내고 루트 2분의 2니까 루트 2가 될 거고, 더하기 b가 0을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b는 루트 2가 된다. 그런데 어디에 위배가 되냐면 첫 번째 줄에 해석했던 b가 유리수다라는 거에 모순점이 생겼죠. 그럼 다시 얘기해보면 위에서 a점과 b점의 x축 위에 그 점의 간격이 주기만큼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아까 그림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제 요 해석이 좀 익숙해졌으면 잘 봐봐. 아까 화살표 친 거, 요노마랑 요노마가 한 주기 관계가 있는 거고, 또는 요노마랑 요노마가 한 주기 관계 있는 건데 그거는 안 되는 거였어. 그러면 그렇지 않게 잡아볼 거예요. 만약에 이제 얘를 a로 잡을 거야, 음수니까. 그러면 요놈은 한 주기 간격이니까 안 잡을 거지. 그러면 요놈이랑 요놈이 b다라고 잡아보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케이스인 거네, 그치? 요거랑 그 다음에 다시 요거 잡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얘를 a라고 볼 거예요. 그러면 요 놈이 b면은 얘네들은 한 주기 간격은 아니잖아, 그치? 새로운 케이스란 말이야. 괜찮나요? 그런데 얘네들 짝꿍을 보니까 봐봐, 요노마랑 요노마든 요노마랑 요노마든 이 녀석에 대해서 좌우 대칭 형태죠. 왜냐하면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평행이동 관계인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y축처럼 생각했다 그러면 코사인 함수의 y축 대칭인 함수 형태를 띠는 거잖아, 그지? 그쵸? 또는요, 우리가 사인 함수를 이렇게 그렸을 때, 볼록한 거 여기 또는 여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란 말이야. 그걸 활용한다 그러면 결론, 요만큼의 위치가, 자, 지금 한 주기가 a분의 2파입니다. 그것의 절반 주기가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는 a분의 절반이니까 파이 위치가 될 거고, 그러면 그 옆에 우리가 대칭을 이룬다라고 표현할 곳은 또 그것의 절반이니까 2로 나눠서 2a분의 파이 위치가 돼요. 누가? x값이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케이스에서 할 거는 뭐냐면 AB를 잡을 때 X는 2A분의 파이의 대칭인 관계로 새로운 케이스로 잡아볼 거예요. 이거 외에는 케이스가 없거든. 그래서 두 번째로 돌아와서 AB가 X는 2A분의 파이라는 직선에 대칭 관계로 있을 때를 쳐다보자. 이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대칭 관계 있으니까 A와 B의 중점이 2A분의 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와 B의 중점은 더해서 나누기를 하면 되니까 A의 X좌표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B의 좌표인 2분의 7파이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게 대칭축 2A분의 파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분자가 2분의 6파이니까 3파이, 그래서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분모 2 약분하고 파이 분자 파이 약분하면 a분의 1이 3이니까 a는 3분의 1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조건 0과 7분의 4 사이에 있는 값 맞네요. 그죠? 자,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f의 x자리에 a점 x좌표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넣어서 이게 0이다 라고 또 접근해 봅시다. 그러면 맨 앞에 2배의 사인에 자 a가 3분의 1인 걸 감안해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넣으면 곱해지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될 거고 이게 더하기 b까지 이게 0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얘 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거고요. 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 2분의 1이죠. 따라서 앞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유리수 맞다. 요 케이스였구나. 따라서 a는 3분의 1이고 b는 1이더라 하면 a 더하기 b에 30 곱하라 그랬으니까 30에 a는 3분의 1 더하기 b는 1 10 더하기 30 그래서 4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지금 뭘 의미하는지 그거부터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17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체 그림을 한번 볼게요. AB는 자연수고 0에서 2파이까지 우리가 주로 보던 구간입니다. 에서 정의된 함수인데 일단 알맹이는 사인 함수고 fx는 그 전체를 절대값이었으니까 꺾어 올린다 이렇게 이제 그려봐도 되겠는데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좀 편의상 안쪽에 거부터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해보기 위해서 2배 sin ax 플러스 b를 gx라고 하나 퉁 쳐놓고 그려가지고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아까 하듯이 이 녀석의 주기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죠. 주기는 x의 계수가 a고요. a가 자연수니까 똑같이 기본 주기 2파이를 x의 계수로 나눈다. 이렇게 되겠네요. 조금 전에 그렸던 그림처럼 요 놈도요. y는 b를 그린 다음에 그거를 마치 x축처럼 생각하고 그걸 기준으로 2 sin ax를 그려 제낍니다. 맞죠? 그렇게 볼 건데 자, 그 밑으로 가볼게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1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10개. 자, 여기까지 해석을 해볼 건데 식을 적어보면요. fx가 절대값 2배 sin ax 더하기 b 절대값 요게 얼마다? y는 1이다와 같을 때 이게 교점 해석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 2배 sin ax 더하기 b라는 녀석은 절대값 풀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꺾어 올려서 비교해도 되는데 우리는 기본 함수 그려가지고 물론 완전 기본은 아니지만 우리 gx 함수를 그려가지고요 1이랑 만날 때와 마이너스 1이랑 만날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위에는 그렇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10개 합쳐서 10개면 됩니다. 그걸 만족하도록 하는 A, B를 찾아보고 최종적으로는 그 A, B 케이스가 여러 개가 있을 것 같고 더한 값의 최대 최소를 찾아봐라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A, B가 자연수인데 집중을 해가지고 우리 이전 문제 풀 때처럼 아까 B라는 거 X축처럼 생각할 거 그거를 케이스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GX를 그릴 건데 잘 보면 B가 자연수 제일 작은 1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사인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2니까 최대값은 플러스 2가 되겠지. B로 출발했다 그러면 플러스 2가 될 거고 최소값은 B로 출발했다 그러면 거기서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 칸 위, 두 칸 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인 함수를 그리면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를 나눌게요. 제일 작은 자연수 1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림 그려서 해석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서 그려보세요. 왼쪽 끝에 이렇게 Y축을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이 정도로 X축을 그릴게요. 괜찮죠? 그 다음에 B는 1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여기를 B값 1이라고 하고 요 놈을 마치 우리 사인 함수 그릴 때 X축처럼 생각해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그려볼 예정. B가 1일 때. 자, 그럼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2 sin AX니까 위로 두 칸, 아래로 두 칸 이렇게 갈 거예요.
위로 두 칸 가면 1, 2, 3까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아래로 두 칸 가면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가겠죠. 요걸 가지고 그려볼 겁니다. 조금씩 그릴게요. 자, 요만큼 올라갔다가 지금 점선 그어놓은 걸 X축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내려갔다가 한 주기 요렇게 되겠네요. 조금 더 내려가야겠네. 쭉 가서 한 주기. 괜찮죠? 요 한 주기가 아까 찾아놨던 이 파이를 A로 나눈 위치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조금 더 그려볼게요. 하나 더, 한 주기 더 그려보면 요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여기는 A분의 4파이가 될 거고요.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쭉쭉쭉 그릴 건데 뭐 어디까지 그려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아까 만족해야 되는 게 여기다가 y는 1을 긋고 여기다가 y는 마이너스 1을 그어서 교점의 개수가 10개가 되도록 그려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y는 1이라는 거 쌤이 그냥 좀 잘 보이게 이렇게 그어 놓을게요. 이거 y는 1이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은 여기지. 그래서 교점을 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수를 세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런데 문제에서 보는 구간이 0에서 2파이 닫힌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양 끝도 포함시켜야 되겠네. 그러면 0에서 1 여기 만나는 거 맞죠? 0,1. 그 다음에 그 옆에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마이너스 1 만나는 하나 이렇게 있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일단 A분의 2파이 직전까지라고 생각해보면 세 군데서 만납니다. 맞죠? 맞죠? 그러면 조금 더 구분하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위치 A분의 2파이는 교점을 X라고 표현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구분 짓기 위해서야. 그러면 하나, 둘, 또 여기 셋 이렇게 발생하는 거네요. 아, 그러니까 B가 1이 되면 한 주기 안에 교점이 3개씩 발생하는 거야. 맞죠? 그럼 우리 몇 개 만족해야 돼? 10개 만족해야 되지. 그럼 지금까지 A분의 4파이까지 가면 물론 여기 하나 더 생기겠지. 2파이까지 여기가 딱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셋 더하기 1 7개야. 그럼 3개가 더 필요한 거네. 한 주기만 더 그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 찍고 이렇게가 6파이를 A로 나눈 한 주기를 더 왔어요. 그러면 교점 다시 체크해보면 하나, 둘, 3개가 생기고 마지막에 하나가 더 생기겠지. 요렇게가 10개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문제에서 원하는 10개를 만족하는 위치가 되더라.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0에서 2파이까지 볼 거니까 여기 보듯이 한 주기가 A분의 2파이였으니까 요거 세 주기를 정확하게 간다 그러면 요게 2파이가 딱 맞물렸을 때 10개가 되는 거네. 요때는 얼마예요? 이게 가능한 경우니까 이때 A는 3이다 라고 자연수 찾아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맞물리지 않아도 그래프가 조금 더 왼쪽으로 더 안쪽으로 주기가 조금 더 줄어들면서 안쪽으로 더 들어갈 수 있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A를 4, 5, 6 또는 또 2, 1 이렇게 자연수로 줄여보면 10개를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튀어나와요. 요거는 값을 넣어보면서 이만큼 주기니까 몇 개를 더 그려야 돼. 반 주기를 더 그려야 돼. 한 주기를 더 그려야 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교점을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만족하지 않아. 10개를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때 B가 1일 때 가능한 A 자연수는 3밖에 없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 자, B가 1일 때를 했어요. 그 다음에 B가 2일 때를 볼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B가 2라고 생각해보면 아까 최대값은 거기서 두 칸 올리는 거거든. 두 칸 올리면 4가 될 거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요? 최소값은? 두 칸 내리면 0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때? 우리가 y는 1이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의 교점 지금 개수를 세고 있는데 얘는 아무리 내려가도 0까지밖에 안 내려가.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y는 마이너스 1이랑 교점이 없습니다. 그럼 편해지죠. y는 1이랑만 보면 되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b가 2가 되면 아래쪽에 만나는 건 없다는 얘기야. 위쪽에 y는 1이랑 만날 거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봐. b가 자꾸 자연수로 커지면 결국은 우리가 위에서 그렸듯이 사인 함수를 그리는 기준이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올라가다 보면 언제 또 나오겠니? 1이랑도 만나지 않는 경우가 나오겠지.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려놨는데 1이 여기 있어버리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게 어디까지겠느냐. 그래서 찾아보면 알겠지만 자 b가 만약에 4가 된다고 생각해봐. 뭐 3 뛰어넘고 b가 4가 된다고 생각해보면 최대값은 여기에 2를 더한 6이 될 거고 최소값은 여기에 2를 뺀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때? 얘는 이미 b가 2가 되면 마이너스 1이랑 안 만나는데 b가 4가 돼버리면 최소값이 2가 되면서 또 1이랑 만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1이랑도 안 만나니까 교점이 아예 없는 상태예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케이스를 잡을 게 b는 2라면 y는 1이랑 교점을 잡을 거고 b가 3이라면 또 1이랑 교점이 있을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케이스만 볼 거야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두 번째는 b가 2일 때를 생각해보자. 그림 그릴게요. b가 2일 때 아까 하던 거 똑같이 그리겠습니다. b가 2면 위에 표현해놨듯이 최소값이 0이니까 x축에 이제 만나는 형태로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자, b가 2 여기가 우리 사인 함수를 그리는 기준이 될 거고 그러면 플러스 2를 하면 4까지 아래쪽 0까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한 주기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한 주기 2파이 나누기 a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은 어차피 교점이 없으니까 안 그릴 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됐고 1 교점을 찾기 위해서 1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그어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처럼 교점 개수 세기 위해서 교점 찾아보면 하나, 둘 이렇게 되겠네요. 이번에는 교점이 2개밖에 나오지 않아. 한 주기에 2개밖에. 근데 우리 몇 개 만족해야 되죠? 10개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까 해봤듯이 10개 만족하려면 이게 한 주기잖아요. 몇 번 나와야 돼? 5번 나와야 되죠. 10개가 나와야 되니까. 이해되니? 따라서 a분의 2파이라는 한 주기가 5번 반복돼야 y는 1이랑 교점이 10개가 완성이 돼요. 이게 우리가 쳐다보는 0에서 2파이까지의 마지막 구간 끝인 2파이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2파이 나누고 a는 5가 되겠고 이렇게 괜찮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a가 6이라고 또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래프가 조금 더 그려질 수 있으니까 a가 6이라고 해보면 교점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만족하지 못한다.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b가 2일 때는 5야. 이런 관계를 하나 더 찾았습니다. 마지막이네요. b가 3일 때 같은 패턴이에요. 이제 조금 더 간결하게 가볼게요. 아까 b가 3이면 최대값을 안 찾아놨네. 그냥 하자. 자, 이렇게 x축이 있다고 하고요. b가 3이면 위로 2칸 5까지 아래로 2칸 1까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b가 3인 요 점선을 마치 x축처럼 생각하고 한 주기만 그려본다 그러면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한 주기 2파이 나누기 a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얘도 y는 1이랑 교점이니까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제 교점이 뭐밖에 없어요? 하나, 여기밖에 없어. 그러면 한 주기의 교점이 하나니까 이거는 몇 주기가 나와야 돼? 10주기가 나와야 돼. 따라서 a분의 2파이 한 주기가 10번 나와야 교점이 10개가 생기는 거고 그게 구간의 끝
2파이와 같으면 되겠다. 뭐 보이듯이 a는 10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총 3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네요. 맨 처음에는 b가 1일 때 a는 3, 두 번째는 b가 2일 때 a는 5, 세 번째는 b가 3일 때 a는 10. 이렇게 3가지 자연수를 다 찾았고 a 더하기 b 찾아보래요. 그럼 위에서 쭉 내려와 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에 a 더하기 b는 3 더하기 1이니까 4가 될 거고요. b가 2일 때 a는 5니까 이때 a 더하기 b는 7이 될 거고 마지막 케이스 a 더하기 b는 13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요 녀석이 최대값, 가장 작은 4가 최소값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지? 자, 그래서 최대 최소를 더하면 17이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죠. 그 다음에 180번으로 갑시다. 여기 나오는 그래프들이 이제 뭐 고만고만 비슷비슷하죠. 이제 탄젠트 함수입니다. 위에 양수에 대해서 x의 범위가 있고 x는 2분의 a가 아닌데 왠지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죠. 제외한다는 얘기는 탄젠트 함수에서 점근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자고요. 연습이니까 탄젠트 함수의 주기부터 찾아볼게요. 탄젠트 기본함수 주기는 파이고 그거를 x의 개수 a분의 파이로 나눠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다시 파이를 기본함수 주기를 a분의 파이로 나눠요. a가 양수니까 절대가 필요 없고 그럼 얘는 a가 주기가 되겠네요. 자, 그럼 다시 보면은 우리가 보려는 정의역이죠. x의 범위가 일단 a까지니까 0에서부터 a까지 한 주기는 그릴 거야. 그 다음에 음수 쪽이 마이너스 2분의 a면 딱 반주기만 더 그리면 되는 거네. 그쵸? 이렇게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 점근선을 찾아볼 건데 탄젠트 함수 기본 함수의 점근선부터 기억하자고. 우리 복습할 때 한번 했던 건데 얘가 2분의 파이 더하기 정수 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각도 부분을 다 들고 와. a분의 파이 x가 기본 함수의 각도 부분 x라고 생각하고 다 들고 오면 요 녀석이 2분의 파이 더하기 정수 파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점근선 여기서 x는 뭔데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파이는 모두 약분했다고 보고요. 양변에 a를 곱하면 x는 2분의 a 더하기 정수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게 정수 n이 0일 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얘가 아까 음수 쪽에 반주기랑 양수 쪽에 한 주기만 그릴 거라서 탄젠트 함수에서 한 주기 그리면 점근선 하나 존재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 점근선이 n이 0일 때고 그게 2분의 a일 때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점근선이 이미 뭐 고정돼 있으니까 이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죠? 이 정도로 해석하고 내려가 볼게요. 자, 그래서 그렇게 생긴 탄젠트 함수입니다. 여기서 어떤 구조냐면 0에서 출발하면 이렇게 한 주기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죠? 그럼 아까 요게 뭐였지? 점근선 2분의 a가 요렇게 있는데 그건 이제 생략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쪽이 마이너스 2분의 a 점근선이었어요. 괜찮지? 그래서 한 주기 음수 쪽으로 절반 이렇게 그린 겁니다.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해서 탄젠트 함수가 있고 거기서 OAB를 지나는 직선이 있답니다. 중요한 거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럼 직선은 원점 대칭을 이루는 녀석이고 탄젠트 함수도 어때? 요런 상태면 x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보면 탄젠트 마이너스 a분의 파이는 탄젠트가 마이너스 기함수니까 마이너스를 뱉어내니까 이거 자체가 아직까지 기함수죠. 그러니까 직선도 원점 대칭이고 탄젠트 함수도 원점 대칭이면 그것의 교점인 a와 b도 어때요? 서로 원점 대칭이겠지. 요 해석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원점 대칭을 이룬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 지금 누구를 얘기하냐면 요 녀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탄젠트 함수랑 만나는 곳을 C라고 하자. 그랬더니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다. 오, 그러면 정삼각형의 특징은 뭐 정의대로 가면 세변의 길이가 같다. 그 다음에 뭐 60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시작해 봅시다. 먼저 아까 주기가 A라고 했는데 교점 A의 X좌표를 교점 B의 X좌표를 세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조금 전에 파악했듯이 얘네들은 원점 대칭으로 생겼죠. 그러니까 B의 X좌표 양수를 K라고 가정을 하면 A의 X좌표는 음수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원점 대칭이니까. 자, 그리고 A와 C의 관계를 볼 건데 아까 뭐 이미 해석됐지만 음수 쪽으로 요만큼과 여기까지가 한 줄기거든. 다시 말하면 요렇게가 반죽인데 그 반죽이가 다시 스타트하는 곳이 요쪽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 둘은 어떤 관계야? 주기만큼 평행이동 관계야. 그러니까 A점에서 C점까지 요 거리가 곧 이 탄젠트 함수의 주기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다 쓸게요. AC 선분의 길이는 탄젠트 함수의 주기니까 여기는 A가 되겠구나. 괜찮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아까 A의 X좌표와 B의 X좌표를 각각 마이너스 K, K로 줬는데 C의 X좌표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어때요?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니까 B에서 수선의 발을 쭈르르르 내리면 반띵되는 거니까 A와 C는 X좌표 K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죠. 그 말은 요만큼의 길이가 2K니까 요만큼의 길이도 2K여야 하는 거네. 맞지?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는 4K가 될 건데 그게 누구랑 같아야 돼요? AC 선분의 길이랑 같아야겠죠. 밑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K와 주기 A의 관계를 하나 찾았어요. 밑에 적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AC 선분의 길이 주기 A는 위에 좌표 K를 세팅했을 때 4K더라. 이렇게 하나 얻어냈습니다. 자, 정삼각형이라는 걸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이용 안 했는데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보니까 아까 A, O, B 요게 전부 이제 원점 대칭, A, B가 원점 대칭이니까 이번에는 뭘 확인할 거냐면 얘네들의 함수값들을 확인해 볼게요. Y값. B의 함수값은 X자리에 K를 넣어요. 탄젠트 함수에다가 넣어 볼게요. 그러면 탄젠트 A분의 파이 X, X자리에 K를 넣으면 되니까 B의 Y좌표는 탄젠트 A분의 파이 K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의 함수값은 그것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네요. 그죠? 따라서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A분의 파이 K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는 X자리에 마이너스 K 넣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인데 가만히 보니까 ABC가 정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B에서부터 선분 AC까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다 그러면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 높이는 어떻게 계산이 되겠니?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니까 함수값의 차이로 계산이 되겠죠. 그거를 세로 그려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적당히 그려도 돼요. 정삼각형 그려놓고 A, B, C였고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러면 AC 길이가 아까 주기 A와 같았으니까 그거 절반을 하면 2분의 A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높이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계산해서 가져오자. 높이는 위의 함수값인 B의 Y좌표인 탄젠트 A분의 파이 K에서 밑에 걸 빼면 되니까 어때? 그냥 2배겠지, 그지? 따라서 높이는 2배의 탄젠트 A분의 파이 K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조금 전에 A는 4K다 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어냈고 미지수가 2개니까 우리 관계식 하나만 더 찾아내면 되는데 정삼각형 이용해서 하나 더 찾아낼 수 있겠다. 왜? 얘가 무슨 관계니까?
몇 대 몇 관계니까 1대 루트 3 관계니까 2분의 a라는 길이에 루트 3을 곱한 게 높이와 같더라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옆에다 쓸게요. 2분의 a에 루트 3을 곱한 게 높이로 표현됐던 2배 탄젠트 a분의 파이 k야. 이렇게 관계식을 하나 더 얻어낼 수 있겠군요. 괜찮죠? 자, 그러면 AK 관계식을 하나 더 얻어냈는데 위에서 A는 4K라고 했으니까 이제 밀어넣기 시작하면 되겠죠? A 자리에 여기입니다. 4K를 밀어넣어요. 다시 한번 쓸게요. 그러면 2분의 루트 3A 좌변은 2배 탄젠트에 자, 분모 A에 4K가 들어가니까 KK 약분하면 4분의 파이. 어머,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잖아. 생략. 이렇게 생략할 수 있겠죠. 오, 따라서 A는 2는 곱하고 루트 3으로 나누면 루트 3분의 4가 되겠네요. 이렇게. 괜찮지? 그런데 문제로 돌아가서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미 한 변의 길이가 A인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자주 쓰는 내용 넓이를 S라고 한다 그러면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 A의 제곱이라고 한 방에 갈 수 있겠죠. 따라서 다 구했네요. 4분의 루트 3에 A를 제곱하면 3분의 16이 될 거니까 4, 16 약분해서 3분의 4 루트 3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18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윤준이 이거 풀었니? 맞아 그거. 자, 0에서 2파이까지 볼 거고요. 코사인 x가 사인 7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7분의 파이가 특수각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계산을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거는요 함수가 아니라 어떤 상수값입니다. 맞죠? 7분의 파이는 예각이니까 사인 예각은 제1사분면에 있는 어떤 양수값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0에서 2파이의 기본 코사인 함수니까 큼지막하게 그려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한 주기 2파이 딱 그리면 되겠네요. 0,1을 출발해가지고 적당히 마이너스를 찍고 1 찍고 여기가 2파이 여기가 0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사인 7분의 파이는 어떤 예각에 대한 사인 값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 있는 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적당히 그려놓으면 돼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인 7분의 파이라는 어떤 값이야.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그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알파에서 베타인데 딱 보니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거죠. 그치?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괜찮나요? 그럼 요거 관계에 따라 코사인 x 자리에 알파를 넣으면 이거는 코사인 x 자리에 베타를 넣은 것과 같아요. 이게 누가 돼요? 사인 7분의 파이가 돼요. 뭐 이렇다는 얘기지. 괜찮죠? 그리고 보면은 알파는 요거 각도 조금 더 표현해 볼게요. 정가운데가 파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알파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예각, 그 다음에 베타는 2분의 3파이와 2파이 사이에 있는 둔각, 요 위치를 가지거든요. 자, 그러면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는 같은데 뭐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파이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야. 괜찮죠? 그러면 관계식 첫 번째는 베타와 알파의 중점이 파이다. 즉 알파 더하기 베타 나누기 2가 파이니까 얘네 둘 더하면 2파이다. 이렇게 관계를 하나 얻어낼 수 있겠다. 그쵸? 좀 이따 활용하고. 두 번째, 이 문제의 관건이 여기 있는데 코사인과 사인을 비교하고 싶어요. 그런데 7분의 파이가 특수각이 아니거든. 그럼 못 구하냐? 그게 아니라 코사인과 사인을 엮어줄 수 있는 게 각변환을 통해서 모양을 바꾸는 거거든. 그러면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꾼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홀수 파이들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적용됐었죠. 그거를 거꾸로 우리가 적용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잘 봐봐. 코사인을 가지고 2분의 홀수 파이 집어넣을 건데 얘가 사인 7분의 파이라는 양수값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1사분면에서 다뤄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가 90도 위치니까 요 놈을 빼기 7분의 파이라고 적어주면 각변환에 따라 다시 사인 7분의 파이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1사분면이니까 양수 부호는 됐다, 그치?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니까 홀수를 곱했으니까 사인으로 바꾸면서 7분의 파이 같은 거네. 이렇게 한 이유는 예각에서 찾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코사인 모양을 맞춰놨으니까 2분의 파이 빼기 7분의 파이를 하면 14분의 7 빼기 2 파이니까 요 녀석이 14분의 5 파이입니다. 어때요? 요거는 예각이지. 그러면 얘는 누구랑 같은 거야? 알파랑 같은 거야. 아, 그래서 요 각변환에 따라 알파는 14분의 5 파이구나 가 되겠죠. 괜찮죠? 다 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하라고 하네요. 베타 빼기 알파는, 자, 베타 대신에 위에서 2파이 빼기 알파로 가면 되겠죠. 2파이 빼기 알파 빼기 알파니까 빼기 2알파를 하면 되겠네. 그러면 2파이 빼기 알파의 2배를 하면 7분의 5파이가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7분의 14파이 빼기 7분의 5파이니까 7분의 9파이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다. 생각보다 할만하죠? 네. 자, 그 다음에 18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t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본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방정식이 있는데 다행히도 인수분해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곱한 게 0이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덩어리가 0이거나 또는 두 번째 덩어리가 0이다 이렇게 접근해 가면 되겠죠. 또는이니까 여기서 는 0을 만족하는 모든 애들을 x값들을 들고 오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근데 그러고 봤더니 한번 옆에다가 더 적어 볼게요. 는 0이 되는 x값을 찾기 위해서 방정식을 정리를 해보니까 sin 2분의 파이 x가 t거나 또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t면 돼요. 그러고 보니까 좌변함수는 서로 다른데 우변은 y는 t라는 상수함수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한 번에 다 올려놓고 등호를 성립하는, 즉 교점을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괜찮죠? 그림부터 그려놔 볼게요. 먼저 sin 2분의 파이 x, 코사인 2분의 파이 x. 각도가 똑같으니까 주기도 똑같겠죠. 주기는 기본함수 주기 2파이를 2분의 파이로 나누면 4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얘네 둘 다 주기는 4예요. 이렇게 표현해 놓을게요. 요놈이든 주기는 4입니다. 그래서 4짜리 주기를 볼 거고요. 그 아래쪽에 보니까 집합 x의 범위를 얘기하는 건데 0 이상 4 미만, 와, 딱 한 주기네요. 그죠? 그 주기에서 속하는, 여기까지만 일단 해석해 볼게요. 한 주기만 그리면 되겠다. 아래쪽에 그려보겠습니다. 0부터니까 이 정도로만 그릴게요. 그래서 사인 함수부터 이렇게 몇 번 그릴 거니까 적당히 그리세요.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는 쭉 내려가서 마이너스를 찍고 올라가서 1 찍고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를 한 번에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4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t를 이제 상수함수를 그려 넣을 건데 좀 해석을 돕기 위해서 몇 개를 좀 쭉쭉 그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쯤 t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하나 더, 만약에 이쯤, 다른 케이스예요. t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위에 문제 해석하러 갈게요.
여기 만족하는 실근 중에서 실근이라는 얘기는 조금 전에 요 왼쪽에 있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를 두 개를 다 그렸는데 방금 그렸던 y는 t라는 상수함수와 같다. 교점을 보면 되겠죠. 그 교점의 x좌표를 실근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한 실근 중에서 주어진 범위, 우리 한 주기짜리죠. 한 주기 안에 속하는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가장 큰 값을 베타 t라고 놓자야. 요거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그려놨는데 위쪽부터 해석해 볼게요. 가장 작은 x값을 알파 t라고 두기로 했는데 이 말은 가장 왼쪽에서부터 0에서 출발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만나는 곳 여기에 x좌표가 알파 t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건 뭐겠니? 제일 끝에 만나는 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교점의 x좌표, 요 녀석이겠죠, 그죠? 요 놈을 베타 t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야. 파란색 볼까요? 파란색은 이제 t가 음수 쪽에 이렇게 내려가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여기 코사인이랑 만나는 곳이 알파 t. 그 다음에 쭉 가보면 사인 함수 끝에서 만나죠.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가 베타 t. 이렇게 정의가 된 문제야. 요 해석 괜찮나요? 네, 요거 가지고 이제 출발해 볼 거예요. 즉 알파 t는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교점 중에 제일 왼쪽에 있는 x좌표, 베타 t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교점의 x좌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기억 볼게요. t 값이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 즉 음수 쪽으로 정의되면 그러한 t에 대해서는 알파 t, 가장 작은 x값과 가장 큰 x값 베타 t 합이 항상 오더라, 이런 얘기야. 항상 오더라. 그래서 기억 때문에 한 번만 더 그립시다. 사실 여러 번 그려야 되는데 기억 때문에 하나 그릴게요. 방금 그렸던 사인, 코사인 한 번 더 그립시다. 사인 함수 요 정도로 그려놓고 코사인 함수 너무 대충 그리면 안 돼요. 이렇게 그려놓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4인 거고, 자 기억에서 t의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0 직전까지 줬거든요. 마이너스 1부터 0 직전까지 줬는데 우리가 그 사이에 있는 t 이 정도로 잡아주면 되겠죠. t값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 생각해봐. 이렇게 생긴 녀석을 마이너스 1에서부터 쭉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데 0 직전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직전까지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제일 왼쪽의 교점과 제일 오른쪽의 교점은 패턴이 똑같죠. 제일 왼쪽의 교점은 코사인 함수에서 생기는 거고 제일 오른쪽의 교점은 사인 함수에서 생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저 녀석에서 제일 왼쪽의 교점은 여기 있군요. 얘를 알파 t라고 할 거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교점은 이 녀석을 베타 t라고 할 거예요. 요게 이제 계속해서 하던 정의죠, 그죠? 자, 그런데 알파 t는 코사인 함수와의 교점이었고 베타 t는 사인 함수와의 교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비교하기가 조금 번거로운데 같은 함수 위로 보내보고 싶어요. 같은 함수 위로. 자, 그런데 봐봐. 그 바로 옆에 알파 t 옆에 있는 사인 함수랑 만나는 거 여기를 한번 찾아볼 건데 우리 코사인 함수랑 사인 함수는 기본 함수부터 생각해봐요. 옆에다 잠깐 적어볼게. y는 코사인 함수가 있고요. y는 사인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코사인 함수를 x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x자리에 x-1을 집어넣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적을게요. y는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제 각변환 해볼게요.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뱉어내지 안 뱉어내고 사라지죠. 그러니까 음의 각 처리를 하면 2분의 파이 빼기 x가 될 거고, 아까 했던 각변환을 하면 사인 x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의 기본 함수들을 비교해 봤을 때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네들이 겹치는 형태야. 2분의 파이 평행 이동 관계라고. 그런데 요 놈은 기본 함수는 아니죠. 하지만 어때? 상수함수 t를 그었을 때 제일 왼쪽에 있는 알파 t 교점은 코사인 함수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녀석은 사인 함수니까 요 간격이 평행 이동 간격이란 얘기야. 그치? 그럼 기본 함수에서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여기 길이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지고 있는 식에서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면 돼요? 다시 x자리에 x 대신 뭐 집어넣으면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사인 2분의 파이 x로 바뀔까? 즉 아까 했던 x자리에 지금 요 기본적으로 전체 각도가 그냥 x라고 생각했을 때 x자리에 x-2분의 파이가 들어가도록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해볼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y는 코사인 식이 뭐였죠? 2분의 파이 x죠. 2분의 파이 x에 x자리에 x-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 2분의 파이 곱해질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효과를 내겠죠. 그러니까 x자리에 x-1이 대입되도록 한다라는 거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해본다는 얘기예요. 해볼게요. 그러면 y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자리에 x-1을 밀어 넣어요. 그렇다면 코사인 전개를 해보면 2분의 파이 x 빼기 2분의 파이가 되고, 아까처럼 코사인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적용해도 괜찮아요.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파이 x가 되고, 각변환에 따라 사인 2분의 파이 x 이렇게 나오네요. 와, 그래서 우리 주어진 문제에서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1만큼 평행 이동한 관계야. 그래프로 갈게요. 그래서 왼쪽에 코사인이랑 만나는 곳을 알파 t라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 사인 함수랑 만나는 곳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는 알파 t 더하기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구나. 알파 t 더하기 1. 자, 이러면 이제 둘 다 사인 함수 위로 갖다 놓은 상태죠. 그러면 파란색으로 표현한 알파 t 플러스 1이라는 x값과 오른쪽에 사인 함수랑 만나는 곳 베타 t라는 x값은 이제 둘 다 사인 함수 위에 있는 거고, 어떻습니까? 얘네들은 같은 t값에 대해서 나온 x값이니까 둘 다 어디? 여기가 3이죠. 그죠? 가운데가 2니까 3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다시 말하면 두 녀석의 중점이 3이야.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합한 게 6이 되면 되니까 알파 t 더하기 1이라는 x값과 베타 t를 더한 게 6이면 되겠군. 결론. 알파 t와 베타 t 합하면 5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더하면 5다.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 패턴이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이라고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왜 이런 범위를 줬냐면 0보다 내려오는 순간부터는 계속 작은 x값, 교점의 작은 쪽은 계속 요 코사인 그래프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가장 큰 x값은 여기 있는 사인 그래프를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한 게 요 범위에서는 전부
해당되는 내용이란 얘기야.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의 t의 범위에 대해서는 알파 t 더하기 베타 t 한 게 항상 5가 되더라.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야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니은 해석을 잘 해봅시다. 니은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냈는데 t를 원소로 하는 집합입니다. 근데 어떤 t냐면 베타 t 빼기 알파 t가 이거는 가장 큰 근에서 가장 작은 근을 뺀 거가, 그럼 그 간격을 얘기하겠죠. 그 간격이 베타0 빼기 알파0. 베타0 빼기 알파0이라는 거는 t 값이 0일 때 가장 작은 근, 가장 큰 근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네. t가 0일 때를 봐야겠죠. 그거랑 같게 하는 t 모임, t 집합이 오른쪽과 같대. 그랬더니 오른쪽은 뭐야? 그 t 값이 0에서부터 2분의 루트 2까지래. 아까 기억이랑은 이제 좀 정반대쪽으로 흘러가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 베타 0 빼기 알파 0이 얼마인지를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니은 t가 0일 때를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요거는 위에 그래프를 그려놨으니까 바로 해석해 볼게요. 알파 0과 베타 0은 알파 0은 얼마고 베타 0은 얼마고 이렇게 찾아볼게요. 요거는 아마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봐봐. t가 0일 때가 x축과 같을 때입니다. 그러면 가장 왼쪽에서 만나는 건 누구예요? 원점이죠. 원점. 괜찮죠? 그런데 원점은 됐고 여기죠. 0은 포함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만나는 건 얘는 안 돼. 왜 그래요? 4를 열어놨기 때문에 열린 구간은 얘는 못 봐. 그러니까 다시 제일 왼쪽 알파 0은 요 원점.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코사인과 만나는 여기가 아까 얼마였냐면 3이었단 말이에요. 괜찮지? 지금 4는 열린 구간으로 해놨기 때문에 교점이 발생할 수 없다. 그거 주의하시고, 그러면 알파 0은 0이고 베타 0은 3이니까 베타 0 빼기 알파 0은 3입니다. 간격이 3이래. 그래서 니은의 조건을 다시 얘기를 해보면 베타 t 빼기 알파 t를 한 게 3이 되게 하는 t의 범위가 0에서부터 얼마였죠? 2분의 루트 2까지다. 이게 맞느냐라고 확인해 보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니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또 그려봅니다. 그래프 신나게 그려봅시다. 사인 함수 그리고요. 코사인 함수 그리고요. 이렇게 4 자, 그러면 일단 0 이상 2분의 루트 2가 큰 근 작은 근 간격이 3이 되게 하는 범위라고 했으니까 음수 쪽은 하나라도 나오면 니은은 틀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음수 쪽에 이 간격이 3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음수 쪽. 자, 그런데 0일 때를 먼저 체크해 볼게요. 일단 0이면 아까 봤듯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그러면 아까 봤듯이 여기가 알파 0, 여기가 베타 0. 그래서 0에서 3까지 거리가 3 이렇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t를 음수 쪽으로 가져간다면 조금만 내려볼게요. 요만큼 내리면 얘는 여기가 알파 t, 여기가 베타 t야. 어떤가요? 비교가 좀 되나요? 지금 요만큼이 3이거든.
얘랑 요만큼 길이 비교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지? 그러면 3짜리를 조금 더 명확하게 비교해 볼 수 있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기가 지금 2니까 여기가 1, 2, 3, 4잖아. 그러면 1에서 4까지도 얼마예요? 3이지. 걔랑 비교해 봅시다. 그러니까 요 놈이랑 비교해 보자고. 그럼 조금 더 명확해지죠. 왜냐면 t값이 0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둘 다 어디를 타고 가냐면 여기를 타고 가. 알파는 왼쪽을 타고 가고 베타는 오른쪽을 타고 가는데 점점 이 간격이 좁아지고 있죠. 좁아지잖아. 이렇게 좁아지잖아. 그러니까 3이라는 간격보다 줄어들죠. 그러니까 3을 만족하는 알파 t, 베타 t는 여기 구간에서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니은에서 음수 쪽은 오케이. 네 말이 맞네. 음수는 없네. 그리고 0이 3이 되는 건 확인했어요. t가 0일 때 3이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올라가서 2분의 루트 2까지만 보래. 그런데 2분의 루트 2가 뭔가 좀 익숙한 녀석이죠. 누굽니까? 만날 때잖아, 그치? 그래서 만날 때 기준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t 값이 2분의 루트 2일 때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가 만나는 곳이니까 이렇게 그어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 t 값이 2분의 루트 2일 때를 봅시다. 되나요? 자, 그러면 t 값이 2분의 루트 2일 때 표현하고 합시다. 여기가 알파 2분의 루트 2입니다. 맞죠? t 값이 정해졌으니까 제일 작은 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가서 제일 오른쪽에 붙어있는 교점의 x좌표, 요 녀석이 베타 2분의 루트 2 값이에요. 되나요? 이게 얼마인지 찾아봅시다. 그러면 돌아가면 아까 우리 함수가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가 있었는데 결국은 얘네 둘이 만나는 곳이잖아. 그러면 2분의 파이 x가 얼마일 때요? 4분의 파이일 때지. 그렇게 흘러가 봅시다. 그래서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옆에다 쓸까요? 2분의 파이 x가 4분의 파이일 때고 파이 약분하고 2를 곱하면 x는 2분의 1일 때인데 그때의 x좌표가 누구야 지금은? 얘가 4분의 파이를 가져왔다는 거는 제일 왼쪽에 있는 각도 가져왔다는 얘기니까 얘가 알파 2분의 루트 2라는 x 값이야. 지금 알파 t, 베타 t를 x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자 기본 함수에서 알파 t를 찾을 때 어떻게 했어요? 4분의 파이를 넣었죠? 그게 2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알파 2분의 루트 2까지 0 원점에서 알파 2분의 루트 2까지가 그게 2분의 1이거든. 그렇다면 베타 2분의 루트 2는 오른쪽에 있는 4에서 왼쪽으로 2분의 1만큼 옮기면 되죠. 왜? 대칭성이 있으니까. 다시 요만큼이 2분의 1의 간격이니까 여기도 2분의 1의 간격이겠죠. 코사인 값 기준으로 보면 코사인 함수 요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베타 2분의 루트 2도 얘는 2분의 1 왼쪽으로 움직이면 되니까 4에서 2분의 1 빼면 2분의 7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t값이 2분의 루트 2일 때를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베타 2분의 루트 2 빼기 알파 2분의 루트 2를 해보니까 2분의 7 빼기 2분의 1이라서 2분의 6, 3입니다. 와, 정확히 3이야. 그럼 그거를 표현해 볼게요. 이만큼이 3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3이야. 괜찮아요? 3이야. 자, 그러면 이거까지만 보라 그랬잖아. 니은에서 더 위로 가면 안 되는 경우를 확인해야겠죠. 위로 가볼게요. t 값을 위로 올리면 여기 잘 봐봐.
t값을 위로 올리면 이렇게 t값이 그려지겠죠. 그러면 제일 왼쪽에 있는 알파 t는 여기에 x좌표고 베타 t는 여기에 x좌표니까 간격이 어때요? 더 벌어지지. 그러니까 위로 올리면 점점점 간격이 벌어져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만족하지 못해. 맞네. 니은 네 말이 맞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제 0과 2분의 루트 2까지는 확인했고 2분의 루트 2 위로는 안 되고 0 밑으로 안 되는 거 확인했어. 그럼 남은 건 뭐야? 그 사이는 다 간격이 3이다라는 걸 확인해야 되잖아. 그런데 봐봐. 쌤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0에서 2분의 루트 2 간격에 들어가는 알파 t의 위치는 지금 빨간색으로 칠하는 여기죠. 처음 만나는 x좌표가 여기 위를 다 타고 갈 거니까. 그리고 베타는 어디를 타고 가요? 여기를 타고 갈 거란 말이야. 제일 마지막에 만나는 애들이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런데 얘네 모양이 정확히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같겠죠? 같은 평행이동해서 겹쳐지는 모양이겠죠? 그럼 뭐야? 이 간격들은 모두 얼마라는 얘기? 3이라는 얘기.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니은이 맞는 설명이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니은이 맞는 설명이야.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에요. 보면은 T1, T2 이렇게 이제 집어넣을 건데 지금 같은 걸 넣으면 같아집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 T2 빼기 T1은 2분의 1이래. 같지 않아. T2가 더 크네요. 그죠? 다시 말하면 T2 빼기 T1이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얘네 둘의 간격이 2분의 1이 있다라는 얘기. 그럼 다시 올라가 보면 서로 다른 T1, T2를 넣었는데 알파 값을 본다는 얘기는 뭐야? 가장 먼저 만나는 왼쪽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x좌표를 비교해보니 같더래. 이런 얘기야. 베타는 지금 없어요. 맞죠? 그걸 만족하도록 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를 또 그려봅니다. 디귿. 큼지막하게 그릴게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이렇게. 자, 2분의 1의 간격을 갖는 상수함수 T1, T2를 그려볼 거거든요. 이제 여기 잘 봐봐. 만약에 요렇게 그렸어. 이건 따로 안 그려도 돼. 요렇게 그리면 제일 처음 만나는 x좌표가 두 점, 교점이 이렇게 생길 거니까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오지. 그쵸? 그러니까 T1, T2가 만나는 곳이 요거랑 동시에 다 만나면 얘는 서로 다른 x좌표가 나와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네. 같은 얘기로 요렇게 그리면 x좌표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그래프에서 T1, T2가 만나면 서로 다른 x좌표가 나오니까 안 된다고. 맞죠? 그러니까 이쪽은 되겠니? 어때? 음수 쪽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안 되는 게 보이죠? 왜? 가장 먼저 코사인 함수를 만나기 시작하니까. 그럼 음수 쪽으로는 무조건 코사인부터 만나는 거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같은 그래프에서 만나기 시작하면 서로 다른 x좌표가 나오니까 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쪽 구간에서만 생각하면 되거든. 그런데 하나 그래프랑 둘이 동시에 만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는 위에서 코사인 함수 만나고 하나는 밑에서 사인 함수를 만나게 그려야 x좌표가 같게 나올 수 있어요. 그치? 그걸 만족하도록 그릴 거야. 알겠죠? 그래서 T2가 더 크니까 T2를 코사인 함수랑 만나게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T2. 그러면 x좌표 그 첫 번째 교점이 여기 있으니까 x좌표 알파 T2는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걔랑 x좌표가 똑같으면서 T2보다 더 아래쪽으로 2분의 1만큼 내려서 T1을 그릴게요. 그러면 대략 한 요 정도 그리면 되겠죠. T1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교점 E T2를 그렸을 때 교점과 x좌표가 똑같으면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걸 표현한 겁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되면 알파 t1이나 알파 t2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괜찮죠? 하나는 코사인 함수, 하나는 사인 함수를 만나고 있어야 x좌표가 같을 수 있어. 그리고 요 간격은 2분의 1이야. 이렇게 간격까지 해볼까요? 요 간격이 2분의 1이야. 입니다. 그래서 문제로 가보면 디귿이 그러한 두 실수 t1, t2에 대해서 간격이 2분의 1일 때 곱하면 3분의 1이다. 이렇게 된 거네요. 자, t1 넣은 알파 x 좌표랑 y t2 넣은 알파 x 좌표가 똑같으니까 얘네 둘 다 k라고 퉁 쳐놓고 이제 계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의 함수값이 t1, t2니까 위쪽에 코사인 함수에다가 x좌표 k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아까 코사인 식이 뭐였죠? 2분의 파이 x니까 2분의 파이 k. k는 지금 알파 t1이면서 알파 t2예요. 알겠죠? 에서 아래쪽에 사인 함수, 사인 함수도 x좌표는 k를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해서 사인 2분의 파이 k 함수값끼리 빼면 이 간격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 좀 해보자. 함수 값을 비교했을 때 이 녀석은 코사인 함수 값이니까 t2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 녀석은 t1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t2 빼기 t1의 2분의 1이다를 이렇게 코사인 빼기 사인으로 변형했던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건 뭐냐면 t1 곱하기 t2가 3분의 1이다. 곱한 결과를 알아내래. 그러면 우리 삼각함수로 표현된 이 녀석을 양변 제곱하면 어때? 양변 제곱하면 t2 빼기 t1을 제곱한 거랑 같죠? 그렇게 되면 t2 제곱 더하기 t1 제곱 빼기 2배의 t1, t2 곱한 게 거기서 나온단 말이야. 대신 코사인 가지고 제곱을 하면 뭐가 좋아요? 똑같은 각도를 쓰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를 쓸 수 있지. 양변 제곱 해봅시다. 그러면 생략해서 양변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 될 거고 빼기 2배의 코사인 2분의 파이 k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k인데 그거를 다시 t1, t2 곱한 걸로 돌릴게요. 괜찮나요? 위에 코사인 사인 있는 걸로 양변을 제곱하는데 곱하기 나올 때 t1, t2로 다시 갈아 끼웠습니다. 그러면 우변 제곱하면 4분의 1이죠. 짠! 그래서 t1, t2를 곱한 게 얼마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2배 t1, t2 곱한 거는 4분의 3이니까 t1, t2 곱한 거는 2로 나눠서 8분의 3이야.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D급 보면 t1, t2 곱한 게 3분의 1이냐? 아니요. 8분의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